미국 CBDC 발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국가 주도로 코인을 만든다. 리브라처럼 회사 주도의 코인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특정 한 명과 그 사람한테 동조하는 여러 명이 뭉쳐서 코인이 만들어져. 그게 아니고 중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만든 CBDC, 요거를 이제 이민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민코인. 여러분들 생각하면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CBDC나 안 그러면 주커버그가 추계돼서 발행한 리브라나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 이런 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은행이 필요 없다. 은행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안 통하고도 송금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개인을 바로 연결하는 걸 P2P라고 하는 건데 개인과 개인 안에 국가가 여러 가지 막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쵸? 근데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주고받고 사용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기존의 국가가 좋아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도 요런 코인을 발행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중국이 요거를 만들어서 득될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리브라를 엄청 쪼고 있는 거죠. 왜냐면 리브라가 비기 싫어. 국가의 제재 없이 막 사람들끼리 막 주고받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왜 이민코인을 왜 만드냐? 제 생각인데 중국이 만든 이유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러한 흐름 자체는 이미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기왕 만들 거 먼저 만들자. 그리고 현재의 화폐 문제점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폐 체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화폐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 혹은 새로운 코인 우리가 먼저 만든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진핑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인민코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결단력이 진짜 엄청난 거죠. 오히려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도 청문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관련된 법안이 생기고 이러려면 엄청난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러한 절차 없이 시진핑이 생각해봤을 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러면 참새 싹 잡아 들이듯이 어쩔 수 없이 인민코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제 막 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뭐 통화가 뭐 그렇게 하면 뭐 자금의 추적도 사실 뭐 쉽지 않고 다른 데서 하는 거 뭐 지켜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다.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한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이 할 거면 미리 이 시장을 선점한다. 약간 요러한 느낌이 강하지 않나. 지금 사실 화폐 시장은 약간 기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양이에요.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몇 번씩 왔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얘네들이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였어요. 돈을 찍어내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요건데 당일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야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찍어낸 거에 비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현상유지 전고라는 거예요. 현상유지.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서 상대적으로 가격만 올랐지 돈이 풀어낸 양에 비하면은 또이또이라는 거. 또이또이.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몰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승리자고 집에 없는 사람들 패배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패배자 승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패배자와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 그만큼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고 있다. 이러한 걸로 봐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은하가 있잖아요. 은하가 맨 처음에는 은 100%였다가 중간중간에 은하 함량이 계속 낮아요. 90%로 낮아졌다가 또 80%로 낮아졌다가 떨어져 왔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은하도 은을 캐는 만큼만 은하를 만든 게 아니고 점점 은하 함량이 낮아지면서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흥선대원군 때 건물 하나 짓는다고 계속 돈을 발행했잖아요. 보면은 이 화폐가 망하기 직전의 징조? 하나의 통화화폐가 망해가는 과정. 근데 다만 요쯤 되면 막 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달러나 원화 같은 게 요쯤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짐바브웨나 안 그러면 베네수엘라나 걔네들 화폐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랑 원화는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짐바브웨나 우리나라나 미국이 통화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런 경제위기나 이런 걸 타겟책으로 그냥 돈을 계속 찍어내는 이러한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가면 이 화폐의 수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화폐의 수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 달러의 수명이 끝나거나 원화의 수명이 끝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다른 돈으로 바꾸려고 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걸 바꾼다면 과연 뭘로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로 바꿀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생기면서 이걸 뭘로 바꾸지? 라고 생각할 때 기업이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리브라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무조건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리브라 자체가. 옛날에는 만약 리브라가 미국의 제재만 받았다 라고 하면 미국이 너네 안 돼 하면 끝인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더럽게 너네들 안 해 라고 해놓고 그냥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리브를 만들어도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시대 자체가.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통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이 통화를 내가 갖고 있는 KLW 가지고 있느냐 혹은 USD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닌 다른 뭔가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코인만한 게 없거든요. 뭐 빠른 건 둘째 치고라도 전송도 쉽고, 그 다음에 세계 많은 나라에서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많진 않다고 하지만 결제도 가능하고, 이러한 걸 따져봤을 때 코인 쪽으로 만약 바꾼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야겠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안정성 있는 코인, 그러한 코인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 생각엔 중국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코인을 지금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사실 이런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리브라를 까냐면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테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코인처럼 미국 주도에서 뭐 달러랑 연동되는 그런 코인을 국가 주도에서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이미 있어. 그래서 테더를 주구장창 까는 거예요. 주구장창. 근데 눈치 없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제끼는 거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도 야 너네 다 조용히 해.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 만들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화폐를 만드는 게 민간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아닌가. 국가 주도의 화폐가 아니고 민간 쪽으로 넘어오는, 국가랑 국가 간의 경계가 애매해졌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 공감을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약간 페이스북이라는 나라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여기라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랑 페이스북의 이중 국적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은 서로 자기네 돈을 쓰게 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그리고 우리 돈을 많이 쓰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제재를 걸겠죠.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우리 돈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는 기존의 화폐와 다릅니다. 이런 걸 계속 어필하겠죠. 그런 과정이 아닌가. 기승전인데 이러한 추세로 만약에 본다라고 치면은 코인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브라나 인민코인을 만드는 게 호재인 겁니다. 물론 얘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상용화되고 결제 수단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나중에 이러한 마켓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기 더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뭐다?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라가 왜 호재지? 인민코인이 왜 호재지? 이게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암호화폐의 본질은 전송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투명성, 그 다음에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나라 가서 얘기해도 이건 비트코인 10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점, 이러한 게 아닐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보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